서울 지하철 역사의 메디컬 존이 확대 조성되는 등 새로운 개원 입지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치과 개원 시장의 양적 성장이 멈춰선 가운데 경기 침체와 함께 개원 트렌드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치과인과 국민 5천여 명이 얼굴 기형 환자들의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한 희망찬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부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의 메디컬 존이 확대 조성되는 등 병의원 개원 입지의 지하철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말 메디컬 존 확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디컬 존은 지하철 역사 내 병원과 약국으로 구성된 상가를 말합니다. 메디컬 존은 역삼역과 종로 3가역,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합정역 등 총 8개 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향후 역촌역, 사가정역 등이 추가돼 총 12개 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메디컬 존은 주로 약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으로는 역삼역 정형외과와 피부과를 포함해 종로 3가역 내과, 디지털 미디어시티 강남구청역 등의 가정의학과 등 총 8곳이 입점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메디컬 존이 시민에게는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인에게는 지상에서 포화된 개원 경쟁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임대상가 이용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의원과 약국 신규 입점 확대를 희망하는 응답이 23%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 지하상가 특성상 공간이 협소하고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며 배후 인구가 아닌 유동인구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치과 개원 시장의 양적 성장이 멈춰선 가운데 경기 침체와 함께 개원 트렌드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치의신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인용해 재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치과의원 신규 개원은 총 7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평원이 해당 데이터를 집계한 지난 2009년 1,13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 2019년 818건, 2020년에는 757건, 2021년에는 820건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폐원도 감소세로 지난해 치과 의원 폐업은 557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8년 576건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치과 개원 시장이 위축된 배경에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비롯해 코로나 이후 자재와 인건비의 상승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개원 경쟁으로 인해 신규 개원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젊은 치과 의사들이 증가세에 있는 점 또한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8월 28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 결격 사유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경우 기존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치과인과 국민 5천여 명이 얼굴 기형 환자의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한 희망찬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제14회 스마일 런 페스티벌이 지난 9월 1일 여의도 이벤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하프, 10km, 5km, 걷기 등 총 4가지 코스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온 아이부터 팔순을 맞이한 참가자, 외국인 참가자, 러닝크루, 정부 관계자 등 대거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아울러 참가자 전원에게 아쿠아픽 전동 칫솔을 비롯한 안마의자와 면도기 등 풍성한 경품도 지급됐습니다. 이어 스마일 재단 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얼굴 기형 환자들에게 편지를 남기는 훈훈한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한편 스마일러는 구강암과 얼굴 기형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 지원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현재까지 약 23명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플란트 재식립 시 임플란트가 하악관에 침범하면 하치조 신경이 손상돼 의료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다만 신경 손상 시 의료진이 스테로이드나 가반펜틴 성분의 항경영제를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경우 합리적으로 환자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임플란트 재식립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이 손상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재식립 2차 수술과 골유도 재생술을 진행했으나 하치조 신경이 손상돼 의료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임플란트 재식립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이 손상된 점은 문제로 보이지만 스테로이드나 가반펜틴 성분의 항경영제 등을 처방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고 하치조 신경관의 위치와 구조 등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메가스쿨이 오는 11월 17일 치주 성형학 세미나를 메가젠 강남 사옥에서 개최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는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임플란트 수술 심화 과정을 대구 오스템 임플란트 연수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시스루테크가 오는 11월 30일 투명 교정 온라인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 예정입니다. 치의신보TV에서는 초저수가 표방 및 치과에 근무한 경험 또는 과도한 마케팅을 유도하고 있는 일부 광고 대행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치과 의사 그리고 스텝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에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이오니 치과계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그리고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